ppm까지도 상당히 높은 농도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생물학적 공정에서 2차 침전지 침강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MBR은 침전지가 없어요. MBR은 2차 침전지를 놓지 않기 때문에 침전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SRT가 길기 때문에 슬러지 발생량이 적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SRT가 길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슬러지가 그 미생물 플러기 반응조 안에 있는 체류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잉여 슬러지 발생량도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20번의 정답은 3번이에요. 접촉산화법 한번 볼까요? 접촉산화법은 다른 말로 접촉폭기법이라고도 하죠. 일반적인 폭기를 할 수 있는 폭기조에 접촉여제, 미생물이 부착되어 있는 접촉여제를 넣어서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어쨌든 간 폭기조에서 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폭기조 안에 있는 미생물이 둥둥 떠서 다니는 부유 증식도 일어나지만 접촉제라는 것을 물속에다 담가서 처리하는 것이 메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얘네들을 부착생물막법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응조 내에 접촉제 표면에 발생 부착된 호기성 미생물의 대사활동에 의해서 하수를 처리하는 방법이고요. 반송 슬러지의 반송량은 20에서 50%가 적당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접촉산화법은 부착생물막법이잖아요. 제 부착생물막법은 부유증식법인 활성슬러지 공법과 비교해서 특징이 뭐냐면 슬러지 반송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거든요. 슬러지 반송을 하는 이유는 적절한 FMB, 즉 MLSS의 농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우리가 반송을 하는 건데 부착생물막법 같은 경우에는 접촉 여제에다가 미생물을 부착을 시켜놓으면 처음에 부착할 때만 촉이 정상화되는 데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한번 부착을 시켜놓으면 얘네들이 자연히 알아서 미생물이 알아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미생물 양을 조절해줄 필요가 없고 조절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슬러지 반송이 필요가 없는 게 부착생물막법이에요. 다시요. 접촉산화법은 부착생물막법의 일종으로 부착생물막법은 미생물이 알아서 미생물 양이 조절을 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유입수의 성상에 따라서 미생물 양을 조절할 필요도 조절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 폭기조로 반송 슬러지라는 것이 없는 거죠. 반송 라인이 없어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송 슬러지의 반송량이 20에서 50%가 적당하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생물막법은 슬러지 반송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볼까요? 부착하는 미생물, 부착 미생물을 이미 조정해서 조작 조건 변경에 대응하기 쉽다. 이건 좀 체크하셔야 되는데 접촉산화법만의 특징이에요. 다른 생물막법, 그러니까 우리가 생물막 공법이라고 하는 부착생물막 공법이라고 하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살수여상이라든지 회전원판이라든지 접촉산화, 접촉폭기라고 하는 이 방법인데요. 앞에 있는 살수여상이나 회전원판과는 달리 얘는 살수여상은 여제가 있으면 이 여제에다 미생물을 키워놓고 이 위에다 살수팔로 물을 뿌리는 공법이잖아요. 그쵸? 회전원판도 마찬가지로 원판에다 미생물 키워놓고 원판을 돌려가면서 처리하는 공법이고 접촉산화법 같은 경우에는 폭기조가 있으면 여기다가 여제를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살수여상이나 원판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량을 내가 조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생물막 공법은 미생물량을 조절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물막 공법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게 살수여상이랑 회전원판이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접촉산화법 같은 경우에는 미생물 여제를 넣었다가 뺐다 할 수 있으니까 미생물량을 이미 조절할 수 있다라고 봐요. 누구에 비해서? 살수여상이나 회전원판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미생물량을 이미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